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오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이직과 전직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면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앞서게 되는데요. 새로운 변화에 대한 두려움, 그녀가 돌아왔다에서 많은 여성분들과 함께 그 과정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자 이채은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친구 같은 마음으로 고민을 공유해줄 그녀 이희구 씨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혼자 하면 두려운 것이요. 함께 하면 그 두려움이 없어지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 두려움에서 오는 어떤 떨림, 기대 이런 거 저희에게 다 맡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변화의 두려움을 또 희망으로 바꿔주실 분도 계십니다. 김병숙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예. 저도 뭐 인생을 살면서 네. 직업을 5번이나 바꾸고 정말요? 직장도 한 8군데 다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사실 떨림, 호기심, 네. 그렇죠? 변화에 대한 그런 어떤 기대 이런 걸로 일관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그것들이 다 만족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만족했으니까 너무 부럽다. 왠지 근데 교수님은 처음부터 교수님이실 줄 알았는데 역시 교수님도 많은 과정을 거치셨군요. 네. 그러게요. 네. 왠지 오늘 더 희망찬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이 희망과 열정의 에너지를 가득 품고 오늘 시작해볼까요? 그녀가 돌아왔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요, 이직과 전직을 고려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로 꾸며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얘기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어제 제가 예고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전직을 고민하는 한 여성의 사연을 들어보고 네. 또 저희가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보면서 그분에 맞는 직업도 찾아주고 또 입직에 맞는 솔루션도 제공해주고 그에 맞는 많은 정보까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마음 활짝 열고 함께 해주시고요. 이에 도움 주실 우리 김병숙 교수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네. 예. 아니, 그런데 직업을 찾아준다고요? 저도 좀 찾아야겠네요. 왜요? 아나운서 잘 어울리는데 왜 그러세요? 저도 한번 이직 전직을 아이, 프로그램 통해서. 아니, 조금 이거 더 해보시다가. 더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자기 관심 분야가 또 있을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교수님, 정말로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로 쓰는 게 검사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출연하신 그분을 위해서 직업 카드라고 하는 네. 카드형으로 된 검사 도구를 실시를 했고 네. 그 도구를 통해서 전공이 맞는지 네. 또 어떤 직업이 좋은지 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진로 갈등이라고 합니다. 성격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갈등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해석을 해드립니다. 오,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저한테는 조금 더 해보라고 하는데 지금 귀가 솔깃하셨는데요. 상담을 어떻게 한번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연구소 직접 찾아갈게요. 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환영합니다. 워낙 여성분들이 많죠? 그러면요. 네. 그러면요. 네. 오늘 이 사례자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적성이 맞는지 그녀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 그녀의 연구소에서 만나보시죠. 네, 매주 화요일 그녀의 연구소에서 직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실 직업 전문가 조재한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와, 여기 여자들만 있는데 남자 오니까 좋다. 자세기도 세요. 아우, 좋아. 머리도 이렇게 딱 세우니까 아주 강성인 것 같이 아주 좋아요. 결혼하셨어요? 네, 결혼을 진짜? 했고요. 아, 그래서 애기도 한 있고요? 10년? 좀 넘었죠? 아니에요. 힘이 담긴 거 아니에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여쭤본 건데, 혹시 아내분도 직업을 가지고 계세요? 기존에는 이제 주얼리 세공 디자인으로 작업을 하다가 오. 지금은 이제 육아에 전념한다고 네. 예, 집에서 준비로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금 사심 질문이 먼저 나와서 아니라니까. 아니 우리 조 팀장님 소개도 안 들어봤어요. 네. 우리 그래도 팀장님 인사는 좀 하세요. 네. 네, 인사 좀 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자코리아 좋은 일 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는 조재한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 좋아. 네, 소개 들었으니까 아까 그 얘기 좀 다시 해볼까? 네. 아,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여성분도 8살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고 한 여성이에요. 근데 네. 그녀의 직업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네네. 이제 또 아내분들도 이렇게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직업을 갖길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오늘 사례자를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경기도 성남의 한 아파트. 그녀의 연고소가 만난 첫 번째 사연자는 바로 올해 40살이 된 이혜정 씨입니다. 현재 웹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다는 그녀. 집에서도 노트북에서 손을 떼지 못하고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하고 계신 겁니까? 홈페이지를 만드는 과정에 이제 개발로 넘기기 직전에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공간을 필요와 특성에 맞게 그림이나 문자로 디자인하는 웹디자이너. 정보화 시대에 필수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그녀에게는 과연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출산휴가를 들어가다 보니 이제 복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조금 회사를 놓고 싶고, 그렇지만 또 그러니까 일을 놓고 싶진 않는 그런 두 가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또 이제 정해진 시간 동안 회사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도 있고, 또 퇴근을 후에는 애를 봐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자유로운 일을 할 수 없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금융권 회사에 다니다 웹디자이너로 변신을 한 그녀. 하지만 육아와 살림을 직장 생활과 병행해야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객층의 요구와 심리를 파악하고 사회 트렌드를 빠르게 반영해야 하는 웹디자이너. 계속되는 기술의 발전에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는 직업의 특성은 그녀에게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늘 고민을 하죠.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다가 이 일이 내일인가? 라는 그런 고민이 들 때 계속 다른 일을 찾거나 다른 걸 배워서 제가 만족하고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하게 되는데, 좋아하는 일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시간적인 부분과 또 잘 풀리지 않는 부분까지도 그 과정을 뛰어넘는 게 제가 제 일을 찾을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고민들을 통해 또 한 번의 변화를 꿈꾸는 그녀.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제가 직업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직업 상담소에서 적성 검사도 하고 또 제 직업이 맞는지 적성이 어떤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상담을 받으러 갑니다. 고민 끝에 그녀가 찾아온 곳은 바로 한국직업상담협회. 이곳은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올바른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상담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인데요. 효율적인 직업 상담을 위해 직업 상담사들을 양성하고도 있습니다. 그녀는 오늘 이곳에서 각각의 직업명이 적힌 150장의 카드로 적성 검사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과연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말끔히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직업에 대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또는 흥미 그리고 가치 이런 부분들을 좀 자기 스스로 생각해보고 그 부분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직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종합적인 어떤 의견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내가 어느 직업으로 가면 좋겠구나, 아니면 어느 직업을 하면 더 흥미롭게 잘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는 도구고요. 카드를 분류하기 시작하는 그녀. 직업 이름을 보고 좋아함, 모르겠음, 싫어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적성 검사를 진행하기 시작했는데요. 모르겠음이라고 선택한 직업은 다시 좋아함과 싫어함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자신도 몰랐던 본인의 성향. 과연 이 카드 분류로 발견하게 될까요? 결국 12장의 카드를 골라낸 그녀.
좋아함으로 선택한 카드를 다시 분류해서 1위부터 10위까지 자신이 선호하는 직업을 최종적으로 선별했습니다. 선호하는 직업 순위를 바탕으로 성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녀만의 육각 모형도를 만들어가는데요. 각 문항의 최대 36점 중 현실형 2점, 탐구형 12점, 관습형 4점, 예술형 25점, 진취형 17점, 사회형 12점을 보인 그녀의 육각 모형. 창조적 성향이 두드러진 예술형 감각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직업을 찾는다는 것은 자기를 이해하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해를 한 후에 진짜 자기에게 적합한 직업을, 진로를 찾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규정이 딱 짜여져 있는 그런 큰 조직, 행정 조직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하실 때는 좀 이게 나의 재미가 없다, 흥미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실 가능성들도 있다. 우선은 제가 막연히 생각했던, 꿈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그 적성 검사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고 또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서 그쪽 분야로 직업을 찾거나 계획할 때 좀 찾고 싶어요. 검사 후 진행되는 컨설팅. 과연 그녀는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았을까요? 그 결과를 잠시 후 공개합니다. 네, 많은 여성들이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이렇게 또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참 멋지고 당당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여자로서 어떻게 도전하는 그 의미 자체로도 굉장히 응원해주고 싶은데, 사실 너무 이렇게 막연하게 도전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일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녀가 어떠한 상황인지 좀 정확히 분석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현실적인 고민들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녀의 직업이 원래가 웹디자이너예요. 네. 그런 그녀가 지금 있는 직업을 바꿔서 전직을 하는 게 과연 옳은 걸까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옳은 일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요 내담자의 그 경우 같은 경우 이제 한 10년 넘게 동안 이제 같은 분야에서 웹 디자이너로서 진행을 하다가 이제 자기의 이제 어찌 보면 똑같은 생활의 반복 또는 루즈함 이런 부분들을 좀 새로운 환경으로 이제 가져가기 위한 시도라고 봐야 될 부분 같고요. 실제로 웹 디자인이라는 이제 직업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웹상에서의 이미지라든지 텍스트, 그 다음에 동영상들을 이제 남들이 보기 좋고 또 쉽게 이해하기 위한 그러한 직업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웹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우리가 홈페이지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지금은 어쨌든 이제 모바일이라는 또 다른 이제 국면으로 우리가 접하다 보니 웹에 대한 수요, 즉 그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직업분들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변화를 다시 가져갈 것이냐 라는 부분에서 이제 전직을 했던 부분은 굉장히 좀 잘한 일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녀에게는 지금 전직이 필요한 상황인 거군요. 이직이 아니고 전직을 할 때 그러면 고려해봐야 되는 상황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전직 시 고려해야 될 이제 핵심 포인트를 제가 한 5가지 정도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가 이제 팔랑귀가 좀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주관 없는 사람. 실제로 이 직업을 이제 전직을 바꾸다 보면 네. 어찌 보면 이제 유망 직업과 그다음 유명 직업 했을 때 내가 바꿨을 때 잘 될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된 사람들의 이제 경우 케이스를 좀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뭐 돈을 많이 벌었다 또는 잘 되었다. 라는 것을 이제 듣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중간에 끝까지는 가지 않고 이제 이랬다 저랬다 밖으로 이제 팔랑귀가 되는 형태가 좀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보게 되면 최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준비 기간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거지만 실제로 막연하게 그냥 그만둬서 나갈까라고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경우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어쨌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직무 외에 또 다른 분야로의 직업에 이제 가다 보면 그거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어찌 보면 자격증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지고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보게 되면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직무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좀 많이 활용해야 되는 네.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로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전직을 하게 될 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많이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게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개념이죠. 지금까지 그러면 자기가 했던 이 직무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해서 그것을 표현해 줄 것이냐라는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강화시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직이 쉽게 되는 거는 역시 아닌 것 같습니다. 준비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은데 저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팔랑귀가 되지 마라. 이 얘기는 참 공감이 가네요. 팔랑귀예요? 저는 그렇지는 않은데 저 절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사실 주변에서 보면 네. 이 직업 괜찮대, 이 일 해보면 좋대 이런 얘기도 참 많이 듣거든요. 저도 그런 것에는 귀를 막고 살아요. 네,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를 하고 싶어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전직을 할 때 참 고려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그리고 관련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지 정말 철저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팀장님 어떠세요? 이렇게 전직을 희망하거나 이직을 희망하는 여성들 많이 보셨나요? 실제로 이직을 하는 여성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많고 전직하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그 변화에 대한 두려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죠. 네네. 그리고 한 내담자의 사례를 간단하게 보게 되면 그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은행권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인데요. 실제로 이제 은행권이라고 한다면 연봉도 높고 안정적인 네. 직장이라고 생각을 할 수 네. 있죠. 근데 이제 새로운 이제 전직, 그러니까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나오려고 하다 보니 이제 집안에서의 반대, 쉽게 말하면 그 급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제 놓치기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찾아서 나가려고 해도 가정 환경상 못 나가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보실 수 있죠. 현실을 보기도 부딪히기도 하는군요. 그러네요. 교수님, 이렇게 이직 전직할 때 특히 전직하고 이럴 때요. 지금 팀장님 말씀처럼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직 전직은 좀 연봉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좋은 조건일 때 고려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나 봐요. 그렇죠. 이제 직장에서 보니까 간단한 예로 내가 이번에 진급해야 되는데 딴 사람이 갔다. 그럴 땐 이제 이직을 생각하는 이런 어떤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전직과 이직은 참으로 아주 신중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정말 지금 떠나야 될 땐가를 질문지를 한 10가지 적어놓고 정말 내가 이게 떠나야 되는가 아니면 다른 좋은 직업이 있는가 이런 심도 있는 질문을 거친 후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그런 거 없이 우리 여성들이 주로 감정에 많이 이끌려서 가는 그런 경향이 높죠. 네. 그렇군요. 나만 그런 건 아니었구나. 저도 이직을 하건 전직을 하건 참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이혜정 씨 같은 경우는 전직을 고려하는 상황이지만 직업은 같지만 직장을 바꾸는 이직을 할 때도 또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겠죠? 실제로 이직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간단한 이제 자코리아 좋은일 연구에서 조사했던 이제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네. 한 405명 대상으로 이제 언제 이직하고 싶으냐 여성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탑3 중에서 첫 번째 제일 높은 게 연봉이 낮다고 느낄 때. 네. 그다음 두 번째가 업무에 보람을 느끼지 못할 때. 네. 세 번째가 상사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아까 옆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제 밀려드는 업무 때문에 이제 그만둔다든지 또는 일과 가정의 이제 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그런 것도 또는 아시겠지만 자기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이 먼저 승진을 했다든지 저런 이런 화나죠. 케이스 경우에도 그러니까요. 그럼요. 그래서 기분 나쁜 이직하고 싶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럼 이직에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거의 굉장히 많은 이제 설문 내용 중에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업무에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답변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직 대상을 이제 탐색한다. 기업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냥 탐색하는 경우도 많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주위의 인맥을 지금부터 갖춰야 되겠다라고 해서 SNS 활동이라든지 이제
평소에는 연락 안 하다가 연락을 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직과 전직의 이런 차이점과 또 어떤 때 고려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교수님 이렇게 전직, 이직을 고려하는 여성들을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인생의 전환기죠, 자기가. 네, 그렇죠. 맨 처음에 직장에 들어가면 한 3년 정도 있으면은 옮기고 싶어 합니다. 네. 그게 뭐 결혼도 똑같아요, 그 주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3개월 아니었어요, 결혼은요? 3년. 3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기대에서 아주 바닥으로 치는 거죠. 네. 그게 3년 됩니다. 근데 이거를 잘 넘겨야 되는데 이때 결정하게 되면은 많은 손해가 오죠. 그러니까 이 경력을 가지고 다른 경력을 추구할 수 있는 아주 튼튼한 바탕이 됐다 했을 때 발을 떼는 거지. 네네. 이게 콘크리트화 되지 않은 데서 발을 떼게 되면 이것도 없어지고 다음도 불확실한 그런 상황으로 빠지죠. 네. 교수님과 팀장님께서 먼저 이혜정 씨를 만나고 또 상담을 해보셨죠. 네. 그녀의 솔루션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공개해주세요. 네, 팀장님과 교수님께서 미리 이혜정 씨를 만나보고 상담을 해보셨는데 과연 그녀의 솔루션 결과 어떻게 나왔을지 참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 육각 모양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네. 뭔지. 네네. 예. 이게 어떤 건가요? 예. 내가 누구일까? 이게 이제 인간이 항상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네. 그것도 뭐, 하루에도 10번씩 더 물어보는 질문인데, 이 육각 모형에 나타난 그 점을 이은, 6개 변을 이은 그 형태는 바로 자기예요.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다 다릅니다. 다른 사람마다. 그리고 이거는 누구나 동일한 값을 갖고 있어요. 72점이라는 점수를 갖고 있으면서 이게 어느 쪽으로 치우쳤는가, 어떤 면적이 어디가 큰가, 또 기울기가 어떻게 됐는가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6가지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현실적이라는 거는 굉장히 정말 뭐 요리도 잘하고 미용도 잘하고 체육도 잘하고 또 뭐 이공적인 것도 잘하는 이런 영역을 갖고 있는 사람. 네. 또 탐구형이라는 거는 연구를 하거나 교수를 하거나 의사를 하거나 법관을 하거나 이런 쪽에 많은 그 분석을 하는 그런 쪽. 네. 또 뭐 두 분은 아마 예술형이 많을 텐데요. 이 예술형은 이제 예술과 관련된 그런 미적인 관련된 또 그런 그 직업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형이라는 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협조하고 또 가르치고 또 그런 어떤 사람과의 관련된 일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취형은 기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판매를 한다거나 활동적인 일을 많이 하는 이런 스타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C가 굉장히 체계적이고 자료를 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현실적이라는 사람과 이 지금 관습적이라는 C를 제가 관습형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두 사람은 사람과 하는 게 아니라 자료와 그 물체를 가지고 하는 활동을 많이 하는 거고 지금 얘기한 탐구형은 자료를 가지고 많이 하고 이렇게 다 틀립니다. 어떤 대상을 가지고 하는 일이 많은가에 따라 분류를 한 것이 육각형 모형입니다. 그러면 이혜정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이 나온 건가요? 이분은 이제 저희가 보니까 직업이 주로 뉴스 비디오 편집자, 또 동영상 제작자, 방송 기자, 또 영화 편집자, 시나리오 작가, 자유기고가, 금융상품 개발가, 사이버 저널리스트, 게임 기획자, 인쇄물 기획자, 출판 기획자, 카피라이터 이런 데 직업이 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육각형 모형에서 나타난 것이 어떤 갈등 구조는 없습니다만은 이분은 자기 애가 많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래가지고 남을 의식하기보다는 자기 세계가 더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 세계를 더 활동적으로 하면서 용기는 많이 갖고 있지만 사실은
사람과 같이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은 조금 부족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하고는 많이 맞습니다만은 네. 이분이 학사를 그러니까 대학교를 컴퓨터 디자인을 했다고 그럽니다. 네. 그거는 약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고 홍보와 관련된 거를 석사를 했다는데 그 점은 더 대학교보다 더 많고 좋은데 지금 하고 있는 그 직업이 이 육각형 모형에서는 더 적합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저는 육각형 모형이 아까 여러 가지 형태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딱 한 가지인 줄 알았더니 여기서도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육각형 모형 안에 자기 거는 다른 모형으로 나오는데 이게 다 틀리다는 얘기죠. 네네. 값을 자기가 갖고 있는 값이 다 다른 값을 갖게 되는 거죠. 네. 신기하다. 마술 같아, 마술. 나중에 상담 가셔가지고. 아, 나 꼭 간다니까요. 이거부터 먼저 해보시면 해봐야 좋을 될 것 것 같은데 같아요. 아까 예. 교수님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아직 저희가 이 상담을 받아본 건 아니지만 저희한테 좀 예술형이 많이 나타날 거라고 네, 한번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좀 맞는 것 같으세요? 저는 예술형이 맞죠. 맞으면서 네. 좀 뭔가 모순이 같이 부딪히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쪽 선생님은 네. 현실형이 높으신 분이에요. 예술형이면서 현실형도 그게 높으신 같이, 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이상을 추구하면서도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그런 걸 갖고 계세요. 교수님, 예. 저 육각형 안 했는데요. 어떻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사회성도 많이 발달하신 분입니다. 저요? 그러면서도 너무나 현실적이기 때문에 네. 사람에 대한 스스로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늘 사람을 평가하죠. 그런 갈등 구조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제가 안 해봐도 네. 그동안 곁에서 본 그런 교수님, 예. 교수님은 명품 교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그녀연구소 주인공 나 들킨 것 같아, 나를. 네, 지금 그런데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이혜정 씨에게 어울리는 직업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좀 어떤 직업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그 직업들이 주로 이제 이분이 예술형이 발달돼 있어요. 네. 지금 그래픽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약간 디자인하기에는 현실형이 조금 모자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쪽에 많은 재능을 갖고 있고 특히 이분은 외부 활동이 많으셔야지 그 마음이 편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조금 조용히 있으신 분이 아니라 늘 사람과 다니면서 자기 얘기를 하고 남이 어떻게 생각하고 자기의 그 애가 많아서 네네. 자기 세계에 살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창성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디자인 계통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분이 정말 그 용기를 갖고 있다면은 사람과 같이 더불어서 간다면 아주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그걸 좀 놓치고 있어요. 지금 저하고 현재로. 조금 비슷한 성향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니랍니다. 근데 추가로 이제 보게 되면 아까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의 이제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된 것처럼 구속받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네, 그럼 보니까 나랑 똑같아, 나랑. 근데 실제로 대한민국의 어떤 누구나 구속받는 거를 싫어하지만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의 아까 말한 세상에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고 싶은데 이 전직을 이제 하고 싶었던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도 자기의 세상을 펼치고 싶던 디자인을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회사에서 추구하는 방향, 이런 어떤 또 작업 스타일, 이런 가이드에 맞춰서 작업을 하는 것 역시 또 자기의 독창성을 표현하지 못하고 억눌리게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한계를 또 봐야 되겠죠. 네. 자, 그렇다면 그녀가 선택한 직업은 과연 어떤 직업인지 확인해 보시죠. 활기가 넘치는 홍대 부근의 한 빌딩. 이곳에서 우리는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강의에 귀 기울이고 있는 이혜정 씨. 그녀가 배우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캘리그라피입니다.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캘리그라피. 과연 어떤 직종일까요?
캘리라는 아름답다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그래피라는 화풍, 그리고 서풍, 기록법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데요. 즉 손으로 그린 그림 문자라는 뜻이죠. 손으로 글자를 아름답게 쓰는 기술인 캘리그라피는 좁게는 서예를 가리키고 넓게는 활자 위에 서체를 뜻하는 말인데요. 캘리그라피는 일상생활의 재료를 이용해 다양한 느낌의 글씨와 그림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광고, 드라마, 영화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소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캘리그라피. 디자인이 강조되는 시대에 주목받고 있는 직종이기도 합니다. 누구보다 신중한 그녀. 그녀는 왜 캘리그라피를 배우고 있는 걸까요? 새로운 글씨를 되게 많이 찾아서 디자인에 접목을 시키는데 어느 날 약간 폰트도 아니고 좀 자유로운 그런 글씨체를 봤어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들었다 봤더니 캘리그라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손글씨인 거죠. 그래서 그게 손으로 직접 가능은 한데 배워야지만 그런 글씨 표현을 할 수가 있어서 이 공간들을 조금 이 정도까지는 떼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간이 너무 좁아서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으니까. 그녀의 연구소에서 상담받은 결과를 토대로 그녀가 선택한 직종은 바로 캘리그라피였습니다. 또 다른 자신의 진로를 발견한 그녀. 배운 내용을 반복하며 연습하고 있는데요.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열정이 느껴집니다. 선생님 어떻게 가르쳐주신 대로 좀 잘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까? 네, 습득률도 좀 빠르신 것 같고 그리고 확실히 디자인을 하셨던 분이시라 그런지 이제 뭐 조형적인 것들도 이해를 좀 빨리 해주시는 것 같고요. 변화도 좀 폭이 좀 크신 것 같아요. 네. 문자의 가독성과 신비성을 동시에 표현해야 하는 캘리그라피는 디자인 전공자라면 조금 더 빨리 익힐 수 있다고 하는데요. 창조적이고 예술적 감각이 높은 그녀의 성향에 웹 디자이너였던 경험을 살려 자신만의 글씨를 써내려가는 혜정 씨의 내일이 정말 기대됩니다. 글씨로 인해서 따뜻함과 그리고 그 글귀로 인해서 위로가 되는 그런 문구들을 가지고 작품 활동도 하고 싶고요. 이걸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제2의 잡이 될 수 있고 저처럼 그리고 잡이 될 수 있도록 그걸 가르치는 목적까지도 접목을 하고 싶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많은 고민들을 통해 자신을 재발견한 그녀의 연구소의 첫 번째 사연자 이혜정 씨. 전직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내며 과감히 제2의 직업을 선택한 그녀가 정말 멋지고 당당합니다. 캘리그라퍼로서의 앞으로의 활동. 그녀가 돌아왔다 해서 열렬히 응원합니다. 네, 그녀가 선택한 직업 바로 캘리그래피였는데요. 새롭게 도전을 하는 만큼 또 준비 과정도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캘리그래피가 되기 위한 과정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VCR을 본 것처럼 캘리그래피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찌 보면 무형식의 어찌 보면 예술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아까 이제 기존에 했던 일 자체가 웹 디자이너로서의 일을 했던 것이고요. 네. 이 웹 디자인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어떤 정형화된 틀에 뭐 쉽고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재가공하는 역할인데 이 캘리그래픽은 어찌 보면 우리가 기계를 다루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손맛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붓끝에서 오는 또는 어떤 느낌에 대한 자기의 형식이기 때문에 표현 전달. 실제로 보면 누구나 이제 지금 인기 있는 이제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어떤 웹 디자인 같은 경우는 툴을 만져야 되고 스킬과 지식을 익힐 반면에 이러한 이제 캘리그래피는 아까 말했던 그 손맛으로의 자기의 세상을 그림과 이런 것을 이제 표현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사람들이 도전을 하고 있는 전직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캘리그래피가 그럼 전망도 좋겠네요. 실제로 이제
전직으로 했을 때 네. 요거를 평생 직업으로 가져가야 되느냐 네. 아니면 취미생활로 하면서 좀 더 기회를 봐야 되느냐 네. 라는 부분에서 하나의 이제 우리가 관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본 것처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POP라고 하는 혹시 예쁜 것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 쉽게 들어봤어요. 말하면 포인트 오브 퍼체이스 어드버타이징이라고 해서 네. 어떻게 다 구매 쉽게 말하면 구매 시점의 광고. 그래서 헤어샵이나 네. 네일아트나 어떤 식당이나 아니면 백화점 이런 데 가보면 이쁜 붓글씨로 해가지고 붓으로 해서 컬러로 해서 뭐 할인 가격 얼마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글씨 쓰는 것들 있죠. 네네. 이러한 글씨들이 이제 실제로는 굉장히 이제 인기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는 이제 POP 예쁜 글씨 지도사라고 이제 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지도사가 있는 반면에 지금 최근에는 캘리그래피라고 해서 이제 유행이 되는데 요거는 전문 지식이라기보다는 아까 말한 것처럼 무형식이다 보니 네. 자기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좀 더 쉽게 가독성 있게끔 잘 보여주느냐. 네. 요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인기 있는 직업이라고 네. 볼 수가 있죠. 웹 디자이너하고 캘리그래피하고 하는 일은 다른데 조금 비슷한 건 그냥 네. 디자인을 한다. 그렇죠. 네. 뭐 감각을 좀 살려야 된다. 이런 건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웹 디자이너 경력을 잘만 살리면 앞으로 뭐 캘리그래피 일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혜정 씨 이전 경력 활용법은 어떤 게 있어요? 네. 자기의 포트폴리오, 즉 아까 말한 것처럼 기술과 그 다음에 뭐 지식 이런 부분들을 검증받기가 힘들다 보니 실제로 조그만하게 자기가 블로그라든지 작성한 거를 남들한테 올리고 평가를 받고 네. 또 사람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준비 기간을 약 한 2년 정도 가져가다 보니 이제 주위에서 이름을 좀 써주세요. 또는 우리 가게 이름을 좀 이렇게 한 표현해 주세요. 이러한 이제 의뢰를 받으면서 자기가 이제 어찌 보면 또 연구하게 되고 새로운 분야를 보게 되고 또 실제로 저 역시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서예를 좀 했었는데요. 네. 저도 이제 핵이라든지 이런 걷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면 실제로 캘리그래피와 서예의 서체는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서체도 보게 되고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난을 친다 그러죠. 네. 예. 이러한 이제 부분들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서 캘리그래피로 나가게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이 캘리그래피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요한 건가요? 실제로는 캘리그래피의 자격증은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공인보다는 사단법인에서 이제 제공해주고 있는 협회나 이런 이제 민간 자격증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 자격증 종류만 하더라도 한 28개 정도 이상의 자격증으로 분류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협회, 주관 하고 있는 이제 이러한 온라인 사이트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문화센터라든지 인정받은 기관에서 이제 특정한 이제 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게 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이제 활동 분야까지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네. 아무래도 이제 직업을 가지면은요,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캘리그래피와 관련된 뭐 기업이나 아니면 어디 소속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실제로 저희 자코리아에서도 이제 채용 공고를 이제 보게 되면, 이 웹 디자인이라는 채용 공고는 굉장히 많죠. 네. 실제로는 상위 30% 안에 들어갈 정도의 분야가 많은 반면에 이제 캘리그래피 같은 경우는 초기 단계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초기에 선점해라 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일자리 구하고 그 다음에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CI 디자인 회사라든지 브랜드 그 다음에 기존에 했던 디자인 업체에서도 캘리그래피를 굉장히 많이 지금 선호하고 있는 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VCR로도 보고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캘리그래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저는 사실 글씨 이거 예쁘게 쓰는 게 뭐 어떤 기술이 필요한가 했는데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해야겠네요. 창작 같아요, 창작. 글씨를 뭐 고딕체, 뭐 빠듯하게 쓰는 것도 있고, 막 이렇게 이렇게 막 후려서 쓰는 것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이 캘리그래피는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 한 번에 어떤 이에게 이렇게 딱 주입을 시켜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어요? 캘리그래피는 네. 예술이다. 예술이 감각적인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교수님 그러면 이혜정 씨에게는 이 일이 참 잘 맞겠네요. 그러면요. 아주
아까 그 웹 디자인보다 훨씬 더 이쪽이 더 발달한 그런 분입니다. 네. 아까 이혜구 씨도 얘기해 주셨지만 사실 비슷한 분야지만 비슷한데 네, 조금 틀리죠. 오히려 자기애가 더 많고 이렇다는 얘기, 그러니까 자기 표현을 더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캘리그래피가. 구속받는 것도 좀 다르고 네. 그런 점에서는 참 어울리는 직업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이혜정 씨는 캘리그래피를 선택을 했잖아요. 교수님, 근데 이렇게 전직을 할 때 여성들이 조금 더 많이 찾는 직업이나 선호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그 직업을 찾을 때는 지금 자기 직업에서 완전히 다른 데로 간다거나 자기 직업을 발판으로 해서 딴 데를 간다거나 이거에 따라 다 틀립니다. 근데 우리 여성들이 맨 처음에 직업을 가질 때 이렇게 계획적으로 갖지 않았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무조건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들어갔다가 아니다라고 해서 나오는, 그래서 이런 많은 단계를 좀 더 심도 있게 자기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 그런 그 답을 받은 다음에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전직을 하는 데 있어서요, 여성과 남성의 차이도 좀 나타나나요? 그러면요. 여성들은 직장에 대한 애착이 아마 남성들보다는 전 적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에 의하면은. 왜냐하면은 남성은 그 직업을 통해서 가정을 유지해야 되는 아주 그런 뭐라 그럴까요? 자기 숙명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여성은 그런 생각을 좀 덜한 편이고, 특히 이제 홀로 지금 사는 여성들의 생각을 보면은 그것보다는 내 인생을 즐기는 쪽에 이런 직업이 나한테 더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업에 애착을 가지려면은 직업관이 뚜렷해야 되는데, 이게 남성들은 그런 숙명적인 것 때문에 뚜렷하지만 여성들은 좀 더 자유로운 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에서도 또 전직을 하는 데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군요. 아까 경력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좀 궁금해지는데 그 이직이나 전직을 고려할 때요, 경력 관리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좀 뭐 경력 관리를 할 수 있는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경력 관리를 한다는 것은 기존에 자기가 했던 타임라인, 즉 히스토리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직장인이라든지 어떤 일을 해왔던 분들은 이직이나 전직할 그 시점에 이제 자기가 했던 것을 생각을 해서 적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항상 기회라는 것은 준비된 사람한테 온다라고는 하지만 항상 뭐 오퍼라든지 또는 우리 같이 일해봅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혹시 이력서라든지 뭐 소개할 거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잠시만요. 제가 정리해서 내일까지 보내드릴게요. 이런 부분들이 많죠. 실제로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한테 어떠한 기회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타임라인, 즉 기존에 있던 뭐 PC라든지 이런 기관을 떠나서 지금 스마트폰으로도 얼마든지 자기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했던 것을 쭉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포트폴리오라든지 또는 자기의 성과 이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준비해두고 계세요? 제 머릿속에 있긴 한데 나도 언니가 이렇게 서면에다 써놔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준비를 좀 해놔야겠네요. 그러게요.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요. 그럼 교수님, 그러면 이렇게 이직 전직 정말 언제 또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둬야겠네요. 지금 이제 이력서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이력서는 똑같은 걸 내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마다 거기에 맞는 이력서를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력 중에 내가 그 떨어진 이력이 있습니다. 이 활동하다가 쉰 그 부분을 어떻게 했는지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꼭 이어져야지만 그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또 기업에서는 그 점을 아주 주시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이 이력서를 낼 때 함부로 내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 추구할 때도 내가 여기서 몇 년 동안 있을 거라는 자신감 하에서 이력서를 내는 거예요. 그냥 사방에다가 이력서를 낸다. 이거는 여성으로서는 또 그것이 잘못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고용처를 확인한 다음에 거기가 신빙성을 줄 수 있다. 신뢰로운
곳이다. 이럴 때 이력서를 내는 거고 그 이력서도 그 경력 관리에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 어느 때나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나를 채용하는 사람은 언제 어느 때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준비가 된 자만이 사실 채용이 가능하죠. 항상 준비를 해놓고 또 이력서 관리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씀이었어요. 예. 전직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어봤는데 전직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지금 들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나요? 물론 많죠. 그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뭐 이론적인 내용을 빼고 네. 실제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들만 제가 한 4가지 정도를 네. 추려봤는데요. 네네. 일단은 우리가 전직을 한다 그러면 사표부터 낼 거야.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직도 마찬가지지만 전직도 물론 마찬가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무작정 사표를 낼 거고 난 나을 거야 라는 허황된 좀 생각을 좀 하는 것은 금물이다. 네. 라고 제가 첫 번째로 좀 들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나을 건데 라고 생각한다면 어쨌든 회사 내에서 조직에 속해서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에 대해서 이제 행동이라든지 또는 일에 대한 성과가 좀 더디게 나타날 수가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전직을 한다 또는 나간다라고 했을 때 주위 동료들한테 이야기가 된다면 네. 또 동료의 업무상에서의 방해를 또 가해줄 수 있는 그렇죠. 부분들이 있을 수가 그렇죠. 있죠. 네네. 그래서 어떤 확실한 어떤 이직 포인트가 생긴다든지 전직에 관련해서 정확한 시점을 체크하지 않는 이상은 되도록이면 좀 자제하고 네. 이런 부분들을 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 이제 아까 말했듯이 퇴사를 하는 시점에 상사나 회사에 대해서 욕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실제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첫 번째와 좀 연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전직을 한다 했을 때는 어쨌든 그 분야에 안 맞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나가는 아까 뭐 설문조사에서 나왔지만 네. 상사와의 불화 어찌 보면 그 부분도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욕을 하게 되고 또는 활동을 함으로써 적을 만들고 나가는 거죠. 네. 근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평판조회라는 게 요즘은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달이 건너서 다 아는 사람이다. 네. 뭐 이쪽 바닥은 뭐 좁아서 다 아는 사람이다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네. 세 번째 같은 경우 아까 말한 것처럼 전직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이제 직장을 다시 구해야 되는 일들이 생길 때는 어찌 보면 퇴사 이유에 대해서 이제 쓰게 될 때 보통 전 회사에 대한 욕은 안 쓰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왜 퇴사하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네.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보통. 혹시 MC 진행자님은 글쎄, 그거 좀 모호한데요.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이구유 씨는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왜 그만두셨나요? 상사하고 싸웠다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랬죠? 뭐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뒀다라는 애매한 대답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네. 기준이 없이 예. 그냥 일단은 나는 새로운 일을 접해서 이 일에 도전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전직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6개월에서 1년 네. 또 길게는 더 많이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아까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긴 시간 동안 좀 단절된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했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그동안 쉬었냐 놀았냐 뭘 했느냐 요거를 우리는 교육과 새로운 분야에 대한 투자 시간으로 표현을 함으로써 그 공백 기간을 우리는 이야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전직을 우리가 하다 보면 아까 말했지만 내가 좋아하고 잘할 것 같아서 무작정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뭐 통계 기간을 보면 처음에 전직을 통해서 그만두는 확률이 한 달 내에 그만두는 확률이 한 40%가 됩니다. 한 달 내에요? 그렇죠. 왜 그런 일이 걸리냐면 이거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증이라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하나의 라이센스잖아요. 네. 근데 말 그대로 하다 보니 자기가 생각했던 거와 다른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그 허구와 실상에 대해서 그 갭을 줄여야 되는데 그거를 도중에 포기하고 네. 아까 말했죠 팔랑기가 돼서 또 이런 가정이 좋다. 그럼 그거 정말 해볼까? 또다시 움직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전직
때 이제 해서는 안 될 일, 네. 아까 말했던 그 4가지 네.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한 가지 한다면, 네. 전직이든 이직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전직에서는 중요한 게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40대, 50대의 인생을 이제 되돌려 보잖아요. 그러면 남은 40년, 50년을 어떻게 갈 것이냐, 즉 장기전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전직을 구하는 핵심,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 저 친구 또 저분들은 굉장히 빨리 자리를 잡아서 빨리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좀 더 처지더라도 더 길게 50대, 60대에도 이 일을 내 직업 브랜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전직의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100세 시대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런 오래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봐야겠네요. 장기전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교수님 네. 이렇게 이직 전직할 때요, 특히 전직할 때 여성이어야 돼서 좀 고려해야 될 부분도 있을까요? 네. 전직을 했을 때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징검다리를 굉장히 튼튼해야지 내가 앞으로의 그 전직의 그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전에 자기가 참 이게 뭐 나한테 어울리지 않았다, 나한테 맞지 않았다, 뭐 이런 생각이 많았던 것이 오히려 그게 자기한테 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전직이 더 좋게 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거 하나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네. 직업에서 얻은 그 경력은. 그러니까 그거를 잘 다스려서 자기 거화하는 작업. 이것이 전직에 빨리 안착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마 노력하신다면은 전직이 이제 다음 또 전직을 계획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개 직업에 7년 내지 한 8년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3년 정도 적응하다가 그 다음에 또 4년을 또 전직 준비를 하는데 이것이 생활화된다면은 기업에서 보자면은 이 사람이 등한시하는 게 아니라 항상 아주 신중하게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으로 남게 되는 거죠. 계획적으로 도전한다. 네. 그런 의미예요. 네. 네, 이혜정 씨의 고민을 통해서요, 이직 전직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었는데요. 누구나 다 고민이 있죠. 아유. 근데 어떻게 보면 고민이라는 단어 굉장히 행복한 단어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 그럼요. 고민과 노력이 있었기에도 지금 이 순간도 있는 게 아닐까 그럼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저도 맨몸으로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기는 했는데 상당히 고민이 많아요. 매사가 고민이에요. 그래서 교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죠. 고민이 너무 많고 너무 신중해서 우유부단하다. 결정을 못 내린다는 이런 완벽하다. 완벽하다. 네. 완벽주의자. 네, 완벽주의자. 네. 그렇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마다 꾸며나갈 그녀의 연구소. 혹시 저희와 함께 좀 고민을 나눠보고 행복을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녀 연구소에 의뢰해 주십시오. 네, 저와 옆에 계신 우리 두 분께서 전문가분들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의 고민 깨끗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해주실 거죠?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조지한 팀장님 모셔보고 또 김경숙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생해주신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떠셨나요? 그녀의 고민이 좀 많이 해결이 확실하게 된 것 같으신가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내일은요, 수많은 고민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한 한 여성분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내일은 또 어떤 얘기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내일은 그녀가 왔다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회계 관련 업무를 하시다가 참 특이하게도 문화체험 강사로 네. 탈바꿈하신 여성분을 모셔서 성공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속 이야기를 속속들이 공개해 드릴게요. 그녀가 왔다 준비되어 있고요. 네, 정말 내일도요 기대가 됩니다. 그 자신을 발견함에 있어서요 변화란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요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당신. 또 두려움 앞에서도 당당한 당신의 모습이 아마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잠자고 있는 당신의 재능을 발견해주는 그녀가 돌아왔다.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오늘